지금 당장 드시던 토마토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건강을 위해 혹은 아내가 몸에 좋다고 챙겨줘서 매일 아침 의무감으로 드시던 그 토마토가 사실은 내 몸속 염증을 키우고 뼈를 삭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는데 왜 자꾸 여기저기 쑤시고 소화도 안 되지? 라고 고개를 갸웃거렸던 분들, 그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일 또 습관처럼 차가운 토마토를 꺼내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암세포에게 밥상을 차려다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딱 한 가지 비법만 더해서 드신다면 토마토는 죽어가던 세포를 되살리고 치매 걱정 없이 100세까지 네 발로 힘차게 걸어다니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만성염증 환자분들이 이 식사법 하나로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다시 등산을 다니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병원비로 날릴 것인지 아니면 활력 넘치는 제2의 인생을 살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이 결정합니다. 다른 채널로 돌리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귀 쫑긋 세워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78세 김철수 아버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버님은 정말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염려증 환자셨어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에서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고 암 예방에 최고라고 하니까 무려 5년 동안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생토마토를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해요. 그것도 제일 비싼 유기농으로만 골라서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신 겁니다. 흑빛이라고 하죠. 생기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아이 선생님, 내가 남들보다 비싼 토마토만 골라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먹었는데 왜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수치가 더 나빠지고 속은 이렇게 매일 더부룩해서 가스가 차는 겁니까? 라며 억울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식단을 꼼꼼히 여쭤봤더니 세상에나 토마토를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도 한참 틀리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토마토를 신선하게 먹겠다고 냉장고 가장 차가운 곳에 보관했다가 아침 공복에 이 시린 토마토를 껍질까지 벗겨서 그것도 퍽퍽한 고구마랑 같이 드시고 계셨거든요. 제가 딱 한 달만, 아니 딱 2주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라고 처방해드렸습니다. 아버님, 토마토 냉장고에서 당장 꺼내시고 고구마 대신 이 음식을 곁들여서 이렇게 조리해 드세요 하고 말씀드렸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딱 2달 뒤에 아버님이 진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데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에 불구스름하게 혈색이 도는 건 물론이고요. 목소리부터 우렁차지셨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전립선 수치가 안정을 찾으셨고 무엇보다 밤에 소변 보느라 3, 4회씩 깨던 증상이 싹 사라져서 아침까지 꿀잠을 주무신다는 겁니다. 소사님, 내 물이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요즘은 경로당 가서 친구들한테 내가 건강 강의하고 다닙니다. 라며 제 손을 꼭 잡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법이 바로 김철수 아버님을 살린 죽은 토마토도 살려내는 기적의 섭취법입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김철수 아버님처럼 토마토를 잘못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는다 혹은 무릎이 시려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곡소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냉장고 속 재료와 조리법만 바꿔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이 앞서서 저희 활력연구소가 계속해서 이런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동안
토마토를 먹어도 효과를 못 봤던 걸까요?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녀석이 바로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 그러니까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나쁜 산소를 잡아먹고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기특한 항암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냥 씻어서 생으로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 이 좋은 라이코펜 군대가 우리 몸에 겨우 4%밖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100개를 먹어도 4개 먹은 효과밖에 안 난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머지 96%는 그냥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김철수 아버님이 5년 동안 드신 그 비싼 토마토들이 사실상 영양가 없이 몸만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서 생으로 드시면 그 흡수율은 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금관에 금덩어리가 가득한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꺼내 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그 금고를 여는 열쇠,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기름과 열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맹물에는 절대 안 녹고 기름이라는 버스를 타야만 싹 녹아서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로 배달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토마토를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가열해서 먹었더니 생으로 먹을 때보다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에서 최대 9배까지 껑충 뛰었다고 해요. 4% 흡수되던 게 30, 40%까지 올라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지중해 장수마을 노인분들이 왜 전립선암이나 심장병이 적은지 아세요? 그분들은 토마토를 절대 그냥 과일처럼 드시잖아요. 항상 올리브유에 볶거나 푹 끓여서 스튜로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토마토를 사거나 배 같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호박이나 가지 같은 반찬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토마토가 쭈글쭈글해지고 껍질이 터질 때까지 지글지글 볶아서 드시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생명연장의 공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어르신들이 질문 주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참기름이나 들기름 많이 먹는데 올리브유 대신 들기름 쓰면 안 되나요? 들기름도 오메가3 많다던데.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마토를 볶을 때는 들기름보다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은 몸에 정말 좋은 기름이지만 열에 아주 약해요. 발연점이 낮아서 조금만 뜨겁게 볶아도 금방 타버리고 오히려 벤조피렌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몸에 좋다고 먹는 건데 발암물질을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팬에 볶을 때는 열에 강한 올리브유를 쓰시고 다 볶은 다음에 불 끄고라서 고소한 맛을 더하고 싶을 때 들기름을 한 숟가락 살짝 둘러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박 여사님도 들기름이 몸에 좋다고 처음부터 들기름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볶아 드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나서 조리법을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탄맛도 안 나고 속도 훨씬 편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토마토와 절대로 네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8세 최영희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우유랑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점심때마다 토마토 스파게티에 치즈를 듬뿍 올리고 후식으로는 시원한 우유 한 잔을 꼬박꼬박 하셨대요. 칼슘이랑 비타민을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빈혈기가 심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을 찾으셨대요. 알고 보니 토마토와 유제품이 만나면 최악의 궁합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토마토는 산성이 강한 식품이고 우유에는 칼슘이 많잖아요. 이 토마토의 산성분이 우유 속 칼슘과 만나면 위장에서 덩어리가 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우유의 칼슘이 토마토의 좋은 성분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하고 반대로 토마토가 우유 속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와 우유를 같이 드시면 철분 흡수가 50% 이상 뚝 떨어질 수 있으니 꼭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합니다. 적어도 2시간은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고구마랑 토마토 같이 드시잖아요. 목매니까 토마토 한 입, 고구마 한 입,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고구마는 우리 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식품인데 토마토의 펙틴과 산 성분이 이 과정을 더 부추겨요. 나이 들어서 위장 기능도 약한데 뱃속에서 가스가 풍선처럼 차오르니 속이 더부룩하고 위산이 역류해서 가슴이 타는 듯한 역류성 이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최영희 어머님께 제가 어머님, 고구마랑 토마토는 제발 따로 드세요. 둘은 만나면 뱃속에서 전쟁이 납니다. 라고 신신당부드렸습니다. 식단을 분리하고 나서 어머님 속이 얼마나 편안해지셨는지 몰라요. 선생님, 이대 뱃속에 천둥 치는 소리가 안 나고 신물이 안 올라와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나쁜 것들은 피했으니 이제 진짜 보약을 만들 차례입니다. 토마토의 효능을 100배, 아니 1000배까지 끌어올려줄 최고의 짝꿍들을 소개합니다. 이걸 같이 드셔야 진짜 암세포가 얼씬도 못하고 치매가 도망갑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게 마늘, 양파죠. 그런데 이 녀석들이 토마토랑 만나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합체하면 혈관 속에 낀 끈적끈적한 기름때를 녹여주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만 먹었을 때보다 마늘, 양파를 같이 조리해 먹었을 때 암 예방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훨씬 강력해진다고 해요. 제가 아는 82세 이정식 할아버님은 고혈압 때문에 약을 한 주먹씩 드시고도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는데 아침마다 토마토에 양파 반 개, 마늘 5쪽 다져 넣고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신 뒤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뚝 떨어지셨어요. 다니셨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도대체 뭘 드셨길래 이렇게 혈관이 깨끗해지셨어요?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지셨네요. 하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두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달걀입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치매가 걱정되시나요? 그럼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셔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치매 예방의 핵심 성분이에요.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뇌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달걀의 콜린이 뇌세포를 깨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치매 예방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나이 들면 근육이 재산인데 토마토만 먹으면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달걀이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만들기도 얼마나 쉬워요. 그냥 프라이팬에 달걀 스크램블 하듯이 휘휘 볶다가 토마토 썰어 먹고 같이 볶으면 끝입니다. 아침에 입맛 없을 때 후루룩 넘기기도 좋고 소화도 잘 돼서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아침 식사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 이걸 시용스차오지단이라고 해서 매일 먹는 국민 반찬이라고 하니 13억 인구가 검증한 셈이죠. 세 번째 추천 짝꿍은 브로콜리입니다. 토마토도 항암식품, 브로콜리도 항암식품. 이 둘이 만나면 암세포 잡는 귀신이 됩니다. 전립선암 연구에서 쥐에게 토마토만 먹였을 때와 브로콜리만 먹였을 때보다 둘을 같이 먹였을 때 암세포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결과가 있어요. 75세 박순자 여사님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많아서 늘 걱정이셨는데
제가 토마토랑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갈아 드시거나 볶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여사님 피부 보면 5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맑고 투명하세요. 몸속 염증이 싹 잡히니까 피부부터 달라지시는 거죠. 브로콜리가 좀 뻣뻣해서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토마토랑 같이 볶아주시면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아유 나는 무릎이 쑤셔서 못 걷겠어 하시는 친구분이나 자꾸 깜빡해서 가스불 켜둔 것도 잊어버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같이 건강해져서 나중에 다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러 다니셔야죠. 그리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선생님, 토마토 매번 볶아 먹기 귀찮은데 그냥 마트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 사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케첩 뿌려 먹으면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토마토를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주스들 뒷면을 한번 보세요. 액상 과당, 정백당 이런 글씨가 써 있다면 그건 그냥 설탕 덩어리입니다. 건강 챙기려다가 당뇨병만 키우는 꼴이 되죠. 또 케찹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 감자튀김 먹을 때 케찹 듬뿍 찍어 드시죠. 케찹 한 숟가락에 각설탕 하나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나요? 토마토에 좋은 성분은 조금 들어있고 나머지는 설탕과 첨가물 범벅일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직접 갈아 드시거나 첨가물이 없는 100% 토마토즙을 꼼꼼하게 골라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당뇨 환자분도 토마토는 당뇨에 좋다니까 하면서 달달한 마트표 토마토 주스를 매일 드시다가 혈당 조절 실패해서 고생하셨던 적이 있어요. 진짜 토마토는 달지 않습니다. 시큼하고 밍밍한 그 맛이 진짜 내 몸을 살리는 맛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토마토가 관절염에 안 좋다던데 진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토마토 같은 가지과 식물에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미세하게 들어있는데 아주 예민한 분들은 이게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덜 익은 파란 토마토나 잎, 줄기에 많은 거지 빨갛게 잘 익은 완숙 토마토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빨간 토마토의 항염증 성분이 관절염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죠. 다만 내가 토마토만 먹으면 유독 무릎이 쑤신다 하시는 아주 드문 분들은 섭취를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빨갛게 익혀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재료가 좋은지 알았으니 실전으로 들어가야겠죠? 제가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적의 토마토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요리하는 소리와 냄새까지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군침이 도실 겁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 마늘, 올리브유 볶음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자 보약 그 자체입니다. 먼저 완숙 토마토, 빨갛게 잘 익은 걸로 2개 준비하세요. 그리고 마늘 5알 정도를 얇게 저며주세요. 다진 마늘보다는 편마늘이 타지 않고 향이 더 좋습니다. 후라이팬을 달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2숟가락 두릅니다. 여기에 마늘을 먼저 넣고 약한 불에서 살살 볶아주세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마늘 향이 부엌에 퍼질 때쯤 먹기 좋게 썬 토마토를 투하합니다. 취익 하는 소리와 함께
토마토의 상큼한 향이 올라오겠죠? 이때 소금 한 꼬집, 후추 톡톡 뿌려주시고요. 중불에서 5번 정도 달달 볶아주세요. 토마토 껍질이 살짝 벗겨지고 뭉근해져서 붉은 국물이 자작하게 나올 때까지 볶아야 라이코펜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마지막에 집에 파슬리나 바질 같은 허브가 있으면 살짝 뿌려주셔도 좋은데 없으면 대파 송송 썰어 넣으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걸 따뜻할 때 한 입 드셔보세요. 새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밥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통밀빵 한 조각 곁들여서 국물까지 싹 찍어 드셔도 든든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두부덮밥입니다. 고기 없어도 단백질 빵빵하게 채우는 메뉴예요. 두부 반모를 깍둑썰기에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좀 빼주세요. 팬에 기름 두르고 두부를 먼저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그래야 볶을 때 부서지지 않아요. 구운 두부를 잠시 접시에 덜어두고 그 팬에 토마토와 양파를 썰어 넣고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달큰한 냄새가 나면 아까 구워둔 두부를 다시 넣고 간장 한 숟가락, 굴소스 반 숟가락 물 좀 넣어서 자글자글 졸여주세요. 보글보글 끓으면서 두부에 토마토 맛이 싹 배어들면 완성입니다. 갓 지은 뜨끈한 밥 위에 이걸 듬뿍 얹어서 쓱쓱 비벼 드시는 겁니다. 두부의 부드러움과 토마토의 감칠맛이 어우러져서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서 갱년기 여성분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남성분들 근력 유지에도 그만입니다.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저녁에 드셔도 속이 아주 편하네요. 세 번째는 토마토 해장 스팀입니다. 술 안 드셔도 속 풀리는 맛이에요. 입맛 없나 아침에 딱입니다. 냄비에 올리브유 두르고 마늘, 양파 볶다가 토마토 으깨 넣고 물을 한 컵 붓습니다. 여기에 집에 있는 냉장고 자투리 채소들 있죠? 애호박이나 버섯, 감자 같은 거 넣고 푹 끓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 냉동실에 있는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 예를 들어 동태살 같은 거 한 동이 넣어서 익혀주면 끝입니다. 간은 국간장이나 액젓으로 살짝만 하시고요. 보글보글 끓는 스튜를 그릇에 담아 호호 불어가며 한 숟가락 떠먹으면 온몸에 열기가 돌면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치아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도 술술 넘어가는 부드러운 메뉴라 소화력 약하신 분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 보관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장 봐오시면 습관적으로 바로 냉장고 야채 칸으로 직행하시죠. 70대 김미양 어머님 댁에 갔더니 냉장고에 파란 토마토, 빨간 토마토가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어머님, 이거 냉장고에 놓으시면 영양소 다 죽어요. 토마토가 감기 걸립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마토는 추위를 싫어해요. 열대성 작물이라서요. 냉장고에 찬 기운이 닿으면 토마토 숙성이 멈춰버리고 토마토 특유의 향과 맛을 내는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무엇보다 라이코펜 성분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껍질도 질겨지고 맛도 밍밍해지죠. 토마토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온, 식탁이나 베란다 그늘진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구니에 담아서 식탁 위에 두시고 오며가며 보세요. 빨갛게 후숙이 될수록 라이코펜 함량은 더 녹아지니까요. 단 너무 익어서 물러지려고 한다 싶을 때는 씻어서 물기 닦고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얼려두셔도 됩니다. 얼린 토마토를 요리할 때 바로 넣으면 껍질도 스르러 잘 벗겨지고 세포 조직이 파괴돼서 오히려 영양 흡수가 더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색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마트 가면 빨간 것 말고도 노란색, 주황색, 까만 흑토마토까지 다양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제일 좋은 거야? 하고 고민되시죠.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일단 암 예방이 목적이라면 무조건 새빨간 녀석을 고르세요. 빨가면 빨갈수록 항암 성분인 라이코펜이 꽉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는 눈이 좀 침침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싶으시면 주황색이나 노란색 토마토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당근에 많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흑토마토라고 부르는 녀석들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하지요. 결론은 뭐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섞어 드시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우리 식탁이 무지개처럼 화려해질수록 우리 몸 더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토마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덜 익은 파란 토마토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가끔 아깝다고 파란 토마토 따서 장아찌 담가 드시는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드시고 나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심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를 할 수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야 먹을 게 없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굳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파란 토마토가 있다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 며칠 동안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두어서 빨갛게 완전히 익힌 다음에 독성이 사라지면 드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드시다가 병원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또 하나 껍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식감이 껄끄러워서 껍질 다 벗겨내고 먹는데 괜찮나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73세 최 여사님도 손주들 준다고 정성스럽게 토마토 껍질을 뜨거운 물에 데쳐서 홀랑 벗겨서 요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죠? 토마토의 보물인 라이코펜은 과육보다 껍질의 3배에서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건 토마토 영양의 절반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감이 좀 거슬려도 꼭꼭 씹어 드시면 치매 예방하는 턱 운동도 되고 뇌혈류량도 늘어나서 좋습니다. 정 드시기 힘들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믹서기에 올리브유 한 방울 넣고 껍질째 윙 갈아서 드세요. 껍질까지 다 먹어야 진짜 토마토를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최 여사님께도 제가 어머님, 손주들한테 껍질 먹는 습관 들여주셔야 나중에 튼튼하게 자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껍질째 볶아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려야겠네요. 선생님, 토마토에 칼륨이 많다는데 공팥 안 좋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예리하십니다. 우리 활력연구소 구독자님들은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에는 아주 특효약입니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증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손발이 붓거나 부정맥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물에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를 물에 데치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반 개 정도만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산삼도 내 몸 상태에 안 맞으면 독이 됩니다. 적당히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토마토는 생으로 먹지 말고 올리브유에 지글지글 볶아 먹는다. 둘째, 설탕 뿌리지 말고 소금 간을 하거나 그냥 먹는다. 셋째, 우유나 고구마랑 같이 먹지 말고 계란, 두부, 마늘, 양파랑 짝꿍을 맞춰 먹는다. 넷째, 냉장고 말고 실온에 보관한다.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습관들이죠. 그런데 이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처음에는 이거 한다고 못 달라지겠어. 내가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며 웃으셨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비싼 산삼이나 녹용을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토마토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아이고 나는 그동안 설탕 듬뿍 뿌려 먹었는데 어떡하지? 내 몸 다 망가졌네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세요. 우리 몸은 회복력이 대단해서 지금부터라도 잘해주면 금방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오늘,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두르는 경쾌한 소리, 지글지글 토마토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 생각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고 나 오늘 토마토 계란 볶음 해먹었어요. 올리브유에 볶으니까 풍미가 훨씬 좋네요. 같은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병원에서 주는 알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하루 세 끼가 나를 살리는 가장 훌륭한 처방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라는 붉은 보석으로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깨우고 암세포를 몰아내세요.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팔팔하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활력연구소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지인분들, 가족분들께 카카오톡 공유하기도 잊지 마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더 속 시원하고 더 맛있는 건강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토마토처럼 붉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